이렇게 와주셔서. 네. 5월도 안 됐는데 초여름 가네요. 그런데 이게 경복궁에 오셨잖아요. 경복궁에 오시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콜라 오브 디스커버리에서 이렇게 노스를 하고 있는데 노스 중에서 이제 궁궐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이제 별도로 이제 해설을 드립니다. 수빈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세 개의 다섯 개 있어요. 하나가 빠져있다는 경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에는 뭐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동걸부예요. 동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창덕궁, 창경궁. 여기를 동걸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두걸이라고 그래요. 서걸이라고 하는 경희궁을 얘기하고.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말에 와서 딱 여기서 해설을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궁이 5개가 있지만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의 궁을 만드는 법대로 만든 것이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1392년도에 우리가 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만들었고 개성에서 정도전이니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지 못하고 1394년도 95년도 10개월 동안에 여기를 짓고 개성에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궁을 짓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뭘 졌냐면 종묘, 사진 이런 것들을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도심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 이성계, 뭐 이방원, 정도전 이런 분들만 알지만 그분들은 나라를 개국한 사람들이고 이 도시 설계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뭐 잘 이름을 모르시겠지만 심덕분이, 뭐 권중환이, 이직인이 이런 분들이 도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광화문, 흥내문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경복궁 그러잖아요. 경복궁을 누가 이름을 줬을까? 정도전이죠. 경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선수는 우리가 배부르고 저기 굉장히 책장성대하라 그런 의미에서 시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경복. 그 중에 태종 이방원 때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 때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딱 져서 막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394년, 95년 요때 16개월 동안 이걸 짓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는 또 태종 때 많이 바뀌었어요. 회로라는 데서 그저 저쪽으로 더 올라가면 우리가 향원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경회로를 통해서 물길이 서해로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나가지고 청계천으로 해서 강간으로 가서 서해로 빠져나가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여기 세 상문은 있고 양쪽은 있는 이쪽은 다리야, 그 다음에 저쪽은 이렇게 저 가을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대처할 때 음양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이것까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 지금은 뭐 건물들만 보이지만 자기 그 신하들, 그러니까 김종선을 철거를 죽이고 황보림이나 이런 신하들을 불러요. 다 없었죠. 고종자 다시 황폐한 거 다시 진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조혜명수가 조정마당이에요. 조정이라고 하는 건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조와 조참, 상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번을 여기에서 다 모여서 그걸 조참이다. 상참은 매일 하는 등국회의예요. 여기서 하면 뒤에 황정에서 사방선을 여기서 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일제시대 때 뜯어낸 걸 지금 일제로부터 반복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이거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회랑이라고 하고 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랭랑 친다 그러잖아요. 주랭랑. 그럴 때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걸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혀내는 건 행각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여기 성을 세운 거예요. 풍계성. 저걸 풍계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실록에 보면 정조 때 나와요. 정조 때. 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쓰이는 건데 그 다음이 정조잖아요. 정조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신하들이 그렇게 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실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조정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가 조차 풍부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들어와서 짝다리 쭉 빤짓하고 그러니까요. 원래 한일을 이거로 그쪽 한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이까지 여기다가 새겨놓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아이까지 석봉이 만들었어요. 애기야, 애기야, 무슨 그렇죠, 그렇죠. 어머. 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 뱀이라든지 살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은 저기 뭐 새끼리 저 똥을 싸고 그러면은 저기 그 변색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막아놓은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다. 저기 보면 만춘자는 여기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만춘이니까 봄이잖아요. 저쪽에 뭐 천추전 그러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저쪽은 봄이야, 이쪽은 가을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맨날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수영대고 이런 사람들, 나 여기서 공부하던 사람들.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정치. 세종 수영대는 그걸 가만히 안 놨다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그런 어떤 당들이 나오는 집행적으로 썼던 건데, 그런 거 했더니 냅두고 그래갖고 너가 시키지만은 큰걸 만들었어 이렇게 끝나기도 해요. 근데 내심은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보로서 이 경복궁의 국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공장보다 경회로 그런 데 있잖아요. 똑같은 국보인데 어떤 거는 수영이죠, 긍정적인데 그건 왜 경회로예요? 그래서 건물을 볼 때 보시네. 어가라는 가마를 타고 원래 세 개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더 진 거예요. 네. 왜 더 줬는지는 몰라요. 네. 네. 저 재우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삼친, 천자는 오친 이렇게 했는데 왕할 때 오행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서운돌, 동운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의 동운돌에는 중전이 있는 거예요. 중전. 네. 그래서 길이를 선택하면 중전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계시는 왕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옛날에 홍범구주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홍범구주는 뭐냐면 옛날에 하은주 할 때 그 당시에 왕이 지켜야 될 9가지의 지침서예요. 그 중에 홍범의 구주인데 구주편이 바로 인간의 5개 복. 인간이 5개 복인데 그 5개 복이 뭐냐면 수부강명이에요. 그 다음에 위호덕 고정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살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강령해야 돼. 그러면 덕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잘 죽어. 9988 뭐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죽어. 지금 우리 시니어 학문에서는 사람의 연세, 나이가 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세 개는 돈, 건강, 그 다음에 사회성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은 비슷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잘 그냥 패스를 하는 건데 특별히 뭐 몇 분 안 되시니까 좀 여기 있는 게 함실 아궁이라고 하는 아궁이에요. 이거 함원전이거든요. 뭐 하는 건가 하면데 저게 내불당 원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수용업인데 저렇게 옆에다가 내불당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데 안 치해서 저 내불당은 그러면 숭유역불 시대에 왜 있을까? 저게 저한테도 굉장히 궁금한 일이었어요. 아니 바로 강령정 옆에 내불당 원당이라고 하는 함원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아무리 유교나라 왕이라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 그리고 여자분들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비유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나 뭐 성모 마리아가 있으면 그때 거기다가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과 조선을 연결하는 그 시점에 함원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섞였거든요. các con không làm đi như đồng nàng bao tổng mà giảm đi và con mà chỉ lại thì họ giảm đi thì giảm đi 13만 평이 지금의 청와대 쪽을 빼고 청와대 쪽은 옛날에 후궁 건 별당지거든요. 창덕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니야.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이 나 여기 안 살래 이렇게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 자연의 형성, 그쪽에 그 봉우리를 따라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진선문부터 시작돼서 들어가면 막 커브로 저기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고 그래요. 나중에 좀 혹시 시간이 또 되시면 창덕궁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년 볼 때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리잖아요. 사람들이 집도 그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동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게 저 조선시대 때의 전형적인 정원의 모습이에요. 계단식 문화가. 그래서 계단을 해놓고 왕의 문화인 궁전에는 상징적인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무슨 사신이라든지 사방신, 무슨 십이지신, 그 다음에 뭐 서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낙하담, 그 다음에 뭐 하늘지 뭐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 조각을 보면 십장생이 이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손들, 남들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물에 같은 거에 똑같은 건물인데 조각들 여기서 정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를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데
그건 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1895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민비가 신당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정치를 많이 해요. 여기 22살이 됐잖아요. 22살이 되고 나서 영남 교생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홍성대왕을 탄핵을 했어요. 아니 왕이 한살 먹었는데 왜 네가 조정이 22살부터 가요? 내가 그런데 한국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분영이라는 사람이 22살에 신청을 하면서 1873년도에 이 집을 일본 오사카 성하고 비슷한 생겼어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신문문 쪽 가서 북문으로 나.